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의 김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앞으로 원화 가치와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까? 아르헨티나 인출 월 100달러로 제한, 기업도 보유 목적으로 외화 사들일 수 없고 외화 유출해서는 안 된다. 해외 송금 시는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라. 특히 수출로 거래되는 외화를 결제 5일 이내에 페소화로 바꿔서 보유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뱅크런 사태, 외화 통제, 출금 제한 공포, 돈부터 찾자, 은행 앞 북적이는 아르헨티나 예금자들, 이렇게 돼 있죠. 올 것이 왔다. 아르헨 정권 교체 후 달러 매입 통제 강화. 자, 좌파로 정권 교체고 나와서 달러 매입을 통제했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자본 통제 강화. 개인 월 200달러만 매입 허용. 자, 매입은 200달러, 인출은 100달러로만 제한했는데요. 자, 아르헨티나 작년 물가 상승률 54%, 30년 이래 최고다. 좌파 정권 출범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경제 파탄 베네수엘라, 올해 물가 상승률은 1000만%다. 그렇죠? 1000만%가 얼마나 될까요? 1000%가 아니라, 10,000%가 아니라 1000만%가 되겠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데폴트 위기, 아르헨, 결국 외화 거래 통제, 기업 달러 송금 시 중앙은행 허가를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휴지화된 화폐가 됐죠. 종이접기나 이제 그림 재료로 그냥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화폐가 그냥 종이보다도 더 싼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 디폴트 선언되자마자 은행에서 줄을 쫙 서 있는데요. 은행 문 열기도 전에. 자, 나중에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유난 뜨는 게 낫다는 것이죠. 내일 당장 무엇이 또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찍 은행을 찾았다.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베네수엘라가 된다는 것이 비참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태어난 것이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네수엘라 달러를 한번 볼까요? 베네수엘라 1달러는, 미국 1달러는 258,773 볼리바르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1달러를 베네수엘라 보르바르는 0.000, 너무 많아서요. 0039 달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실감이 잘 안 올 텐데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것인지 현실감을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A4 용지 아시지 않습니까? A4 용지 큰 한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500매입니다. 2,500매. 2,500매가 이렇게 한 박스인데요. 이 한 박스가 한 박스 합해서 곱하기 100박스가 있어야 됩니다. 100박스. 곱하기 100박스. 100박스가 있어야만이 1달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국의 화폐가 그야말로 종이보다도 휴지보다도 훨씬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자국의 경제가 폭망하게 되면 결국은 달러 값이 오르게 되고 자국의 화폐는 확실히 떨어지게 되죠. 이런 사태가 바로 베네수엘라 사태고 또 아르헨티나 사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달러 매입을 한 달에 200달러로 제한하고 달러와 현금 인출도 100달러로 묶였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전에는 이제 좀 더 많았었는데요.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9년 9월 1일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 등을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기업이 달러 등 외화를 사서 해외로 보내려면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보유 목적으로 외화를 사들일 수도 없습니다. 개인은 한 달에 최대 $10,000, 1,210만 원까지 그 외화를 사들이거나 해외로 송금할 수 있었죠. 이때만 해도 좋을 때였습니다. 자, 긴급 명령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일시적으로 2019년도 9월 2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민간, 특히 기업의 외화 거래를 규제하는 특별 권한을 갖게 되고 기업은 보유 목적으로 외화를 사들일 수는 없고 외화 유출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기업이 외화 시장에서 수출해서 다시 말해서 해외로 보내려면 해외나 이제 수입을 하기 위해서 보내려면 중앙은행에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되고 특히 수출 기업은 수출로 만약에 돈을 벌어들였다. 외화를 5일 이내에
또 뭐 출항 허가인 경우 이제 배를 의무하겠죠. 180일 이내에 회수하러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제 5일 이내에 현금이 딱 생기는지 5일 이내로 회수하러 바꿔라. 달러 너 가지고 있지 마라 라는 것이죠. 일반인도 한 달에 최대 $10,000 범위 내에서 예하를 거래할 수 있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예하 통제 발표에 대해서 빠르게 악화하는 경제를 위기를 막기 위해서 마르키 정부가 마지막 수단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남미의 제2의 경제부국으로 통하던 아르헨티나가 경제가 국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를 맞으면서 자본 통제 조치를 4년 만에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측정 포퓰리즘 좌파 정권이 경제 위기에 사용했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인데요. 이 소식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은행 지점마다 고객이 몰려서 예금 인출에 나섰다고 로이터가 이렇게 2일 현 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작년이지만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르헨티나는 1989년도부터 90년, 2001년도부터 2002년 예금 인출이 제한된 적이 있는데요. 앞서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재정위기와 주력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외환 통제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제 정책 탓에 암시장에서 달러 밀매가 늘고 페소화 가치는 폭락하게 됐습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40.3%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10%대로 추가했습니다. 자, 한편 2019년도 10월 27일 치러진 대선에서 4년 만에 중도 좌파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로 친시장주의 정권을 꺾고 중도 좌파가 후보가 이제 당선되면서 이제 경제 정책에 또 다른 이제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자, 좌파가 싫으면서도 왜 이렇게 좌파를 또 다시 선출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 달콤한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변화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10월 28일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달러 매입을 한 달에 $200로 이제 본격적으로 제한하고 달러 현금 인출도 $100를 붙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는 초제한선인 9월 초 제한선이 $10,000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죠. $10,000, $1,000도 아니고 $100니까 뭐 100대 1로 됐네요. 그죠? 현재 불확실성 수준으로 중앙은행의 예하 보유액을 유지하려는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르헨티나는 이제 그야말로 물가는 치솟고 달러도 먹고 이렇게 좌파 정권이 출범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2020년 1월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2019년도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53.8%고 91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도 48% 상승이어서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 지속된 것인데요. 이는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심화됐던 2002년 26%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고 물가 상승은 1976년부터 83년까지 독재 정권 당시인 84%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짐바브웨, 남수단 등 수단과 함께 악명 높은 인플레 국가의 이름을 올렸고 중남미에서는 장기 경제 위기에 빠진 베네수엘라 다음 가는 물가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파가 집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우리는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초인류 선진국으로 향하던 한국 사회 그동안 스스로 책임지고 한국 사회가 이제 스스로 책임지고 땀 흘려 치열하게 열심히 일하는 자가 대접받는 사회가 되었었죠. 하지만 이제 반대로 되어가지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국가가 다 해준다는 이것이 달콤한 악의 유혹이죠. 이게 결코 이제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보면 알지만 지금 한국에는 그야말로 희망도 꿈도 없고 답이 없는 사회주의로 본격적으로 달려가면서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망국을 닮아가고 있고 이렇게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IMF를 예약해 놓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는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되죠.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주어진 대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근본적인 물음이 되겠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스스로 해보시고 저는 이제 피상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은 터키, 그리스, 아르헨티나처럼 사회주의화되고 또 의존적으로 돼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진 자로부터 이렇게 빼앗고 또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이렇게 이민 가고
또 가난한 자만 남게 되는 하향 평준화로 가게 되고 결국은 경제가 망할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국의 원화 가치가 그러면 이제 아르헨티나 화폐처럼 그리스 화폐처럼 아니면 베네수엘라 화폐처럼 되지 않을까요? 자, 한국의 화폐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미국을 매우 싫어한다고 겉으로는 포방하죠. 그러나 그들의 핵심 계층은 어떻게든지 미국의 자녀를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미국에서 성장하게 해서 이제 지도층 엘리트로 키우게 되는데요. 공산 사회주의에서는 북한을 포함해서 모든 사회주의에서는 그들 나라의 돈이 아니라 미국의 달러를 최고의 가치로 치며 여기서 달러가 부의 상징이자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자국의 가치 화폐는 경제가 추락하는 것에 비례해서 추락하게 되고 달러는 그와 반대로 폭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원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국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크게 이렇게 자유화되고 사회주의가 되고 경제가 폭망하느냐 여부와 관계 있겠고 망하는 것에 반비례해서 망하는 것에 비례해서 향후 달러와 원화 가치는 또 달러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으시면 아마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때 달러를 얼마나 현찰로 내가 쥐고 있느냐가 각자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